안녕하세요. 그새 봄이 됐네요. 이렇게 날도 좋은데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봄나들이 가면 좋겠죠.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건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이자 인생 그 자체인 것도 같아요. 애인이나 배우자뿐 아니라 맘 편히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진다는 것,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오늘은 제이시티의 영상을 참고해서 나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인식입니다. 나를 잘 알기.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고민한다고 나에 대해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서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때 화가 나고 기분이 좋은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틈나는 대로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강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테판 스픽스는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스스로 솔직해져야 한다고 해요. 관계의 시작이 진정한 연결감, 사랑, 진실한 열망에서부터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런 확인이 관계의 탄탄한 기반이 될 거라고 해요. 나는 상대방의 어떤 점에 끌리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 보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나 대화가 잘 통하더라도 서로 원하는 관계나 상대방의 삶의 방향까지 깊게 이해한 건 아니에요. 자신을 포장한 상태로 서로의 기대를 조정하지 못한 채 관계가 시작되면 점차 실망하고 충돌하고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물론 그 속에서 균형을 찾아나가고 같이 성장할 수 있다면 정말 좋죠. 하지만 처음부터 서로 진실한 모습을 보여준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견고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서로의 목적과 방향성이 일치할 때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진짜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라고 해요. 나는 정말 어떤 관계를 원하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난 어떤 연애를 할 때 가장 행복하지?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해요. 우리는 자신과 분리된 것을 끌어당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가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행복하고 안정된 연애를 원한다면 스스로 지금 행복하게 만들고 안정감을 느끼라고 해요.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찾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나와 잘 맞는 누군가가 들어오게 된다고요. 내가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진정한 소통을 해야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나와의 관계가 좋고 행복할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난 혼자인데 주변 사람들은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애인이 끊이지 않는 친구를 보면 부럽기도 하죠. 심리치료사이자 작가인 로리 고틀립은 그 어떤 나이든 혼자인 상태인 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정확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요.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결국 잘 맞지 않는 관계에서 헤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인식, 성찰, 자기를 들여다보는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고독을 잘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고독은 혼자임을 즐길 수 있고 혼자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상태라고 해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은 현대인의 불안도가 높고 행복도가 떨어지고 정신질환이 더 증가하는 건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라고도 해요. 몸은 혼자 있더라도 TV나 유튜브 영상을 보든 라디오를 듣든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건 다른 시간과 공간일지라도 제작자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저자와의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뇌의 정신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행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거나 스스로 힘들어한다고 해요. 누가 날 깎아내리는 얘기를 해도
맞아요, 내가 그런 면이 있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화도 안 나고 상처도 덜 받겠죠. 근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말에 화가 나겠죠.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그게 불행감으로 온다고 합니다.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는 온전히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흔히 사랑에 있어 실수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린 누굴 만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딱 그것만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사투리는 안 쓰면 좋겠고, 키가 3cm만 더 크면 좋겠고,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관계에도 더 나은 옵션이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고 해요. 관계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매튜 휴스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적으로 최적화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랑은 내가 이 관계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 사람과 함께 성장하기로 결심하는 거라고 해요. 그건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특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가 나를 내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원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또 흔히 빠지는 함정은 더 나아지겠지,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같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예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같이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으로 편안한지, 의견이 다를 때 서로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하는지가 앞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서라고 해요.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어요. 연인이나 동료, 친구, 부모, 자식 간에도 있죠.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회복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작건 크건 의견 차이에 대해 서로 존중하며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제이 셰티의 부인이자 인플루언서인 라디 드블루키아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면 난 이 사람을 돕고 있어. 이 사람은 날 필요로 하니까 난 중요한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나 없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삶에 기대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옆에 있고 싶고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잖아요. 제임스 코드는 우리의 관계를 풍선으로 예를 듭니다. 예쁜 풍선이 너무 좋아서 꽉 쥐고 있으면 점차 공기가 빠지고 시들시들해지고 결국 질질 끌려다니는 짐이 된다는 거죠. 집착할수록 관계는 점점 시들어가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이 올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이에요. 가끔은 놓아줄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 이해가 가고 아는 내용인데 우리는 왜 잘 맞지 않는 관계를 이어나갈까요? 로리 고틀립은 결국 우리는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라고 해요. 과거에 감정적으로 편안하지 못했던 내 경험들에 따라, 예를 들어 나는 술 많이 마시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쉽게 화내는 사람은 싫어. 그러니 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좋고 성숙한 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에서는 내 생각과 달리 익숙한 느낌에 끌리게 돼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다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식이 부족하면 결국 우리는 그 익숙함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반복하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호호포노포노나 내면화의 명상을 보시거나 제 책 우리 지금 어디에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임스 코드는 인생은 흐름이라고 해요. 플로우는 흐름이라는 뜻도 있고 몰입이라는 뜻으로도 이야기하죠. 또 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신경 쓰고 살지 않듯 우리 인생도 자연스러운 그대로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놓아버린 것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또 불교에 시절 인연이라는 말도 있죠. 모든 현상은 때가 되어야 일어난다.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시기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는 말이에요.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게 돼 있고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할 인연은 만나지 못해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상대방과 진정한 연결이고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화학적인 끌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상대방 앞에서 진짜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라고 해요. 자꾸 내 행동을 꾸미려고 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에 나를 맞추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연결이 아닐 거예요. 플로우, 진정한 연결이 있는 사람과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전혀 싸우지 않고 갈등이 없는 관계가 좋은 건 아니라고 하죠. 아마 성장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상대방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약간이라도 서운하거나 아쉬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그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기지 말고 서로를 더 배려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어떤 점에 민감한지, 어떤 측면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사람을 선택하고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알아가는 것이 우선이고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혼자 앉아 나에게 말을 걸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